네, 두 번째 시그널 픽에서는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모셨는데 상황이 좀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지고 급박하게 좀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세 번째인데 두 번은 국회에서 아마 지켜보셨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심정으로 보셨나요? 글쎄, 어디에서 보셨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현장에 나가 계셨는지. 아니 이거는 제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매체 출연이 있어서 그냥 TV로 봤습니다. 근데 뭐 참담하죠. 사실 현직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든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는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비극적인 어떤 사건을 접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다행히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데 국회가 역할을 했지만 네. 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계속해서 이런 식의 비극을 반복할 거냐에 대한 그런 의문들, 이런 것들이 아마 정치 오래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 심각하게 고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두 번의 전례와 이번 탄핵이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드세요? 글쎄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냥 말 한마디로 한 거라서 사실은 성립 자체가 되게 어려운, 되게 감정적인 탄핵 과정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비교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잘못한 사안들을 하나하나씩 공개해 가면서 밝혀지면서 이렇게 빌드업 되어 오는 과정에서 탄핵 여론이 높아졌던 그런 소위 말하면 점진적이고 단계적 과정을 밟았다면, 이번 탄핵은 대통령이 워낙 충격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또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히 국민들에게 이게 왜 문제인지를 보여주거나 무슨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히기 전에 이미 국민들이 몸으로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고 되게 충격적인 친위 쿠데타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죠.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눈으로 직접 지켜보는 것. 두 번째 차이는 당시에 그 새누리당 집권당 의원들은 결과적으로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고 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하는 결정을 해줬거든요. 탄핵은 결과적으로 절반밖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체로 마지막까지 버티는 모양새를 보여줌으로써 좀 이렇게 결과적으로 탄핵이 가결은 됐지만 뭔가 여야가 같이 묵인하거나 이 사람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서 안 된다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가지 못한 그런 뒷맛이 좀 개운치 않은 그런 탄핵이에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대통령의 어떤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끝까지 저항했어요. 끝까지 저항했나요? 그러니까, 근데 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차례 본인의 어떤 이제 제대로 주변 관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에게 조언을 하고 접근했던 그들의 문제다 라는 식으로 접근했고, 그거 사실 초기에는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새누리당 당시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점점 갈수록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그런 형태의 국정농단이 둘의 공모하에 같이 진행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리고 이 양반이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상태, 그러니까 프로포폴 같은 소위 마약성 치료제에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 확인되면서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상태가 아니다 하는 것들이 결정적으로 많은 국민들과 당시 집권당 의원들의 이탈을 불러냈죠.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어떤 근거로 뭘 보고 약간 그런 거 느끼셨어요? 검찰총장까지 하시고 대통령도 하신 분이 지금 3번의 대국민 담화가 보면요, 다 틀리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도 하고 있고, 두 번째 자기가 했던 얘기를 안 지키고 있잖아요. 법적 정책 책임을 지겠다. 또 임기 단축도 시사했었고. 근데 마지막 담화는 보면 정면으로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리고 자기의 부하 사령관들이 말하고 있는 거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점령하라고 했고 거기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걸 좀 부인하잖아요. 2시간 살짝 경고하러 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살짝 경고하러 간 게 어떻게 사람을 끌어내라는 게 경고인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했던 지시도 그럼 기억을 못 한다는 소리인지 제가 볼 때는 이게 흔히 잡범들이 하는 그 소위 말하면 자기의 범죄를 부인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봐도 정상은 아니에요. 지금 점점 대통령 담화가 바뀌는 과정을 보시니까 네. 뭐 약간 판단 능력이나 아니 이런 최고 게 지도자였던 사람이 아무리 급하다고 예. 상황이 급하다고 저런 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저거는 저렇게 비정상적인 발언을 할 때는 이미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예. 예. 본인이 말을 한 대로 실제로 비상계엄은 나의 통치행위다. 뭐 이런 것에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아니 들더라고요. 비상계엄은 통치행위가 맞죠. 예. 그래서 이거 근데 정당했다. 뭐 이런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인데 그래서 통치행위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아야죠. 법적, 헌법적. 그러니까 예. 법적, 헌법적 요건에 맞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얘기를 반복하는 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는 초등학생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 저는 법률 전문가이고 최고의 수사 전문가였던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뻔한 소리를. 저게 네.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지지층을 격동시켜서 자기가 부당하게 탄핵되었다고 보고 내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소위 무기를 든 내전이 아니라 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탄핵 찬성파와 격돌을 시켜서 국가 혼란을 부추겨서 살아나려고 하는 태도예요. 계속해서 뭔가 본인은 끝까지 싸우고 억울하다고 있다. 얘기하면 억울하다. 자기 지지층들이 예. 걸게 할 거 아닙니까? 억울한 이유를 막 설명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이 아닌데도 막 설명한 걸 보면 그런 논거로 자기 지지층들을 격동시켜서 사회적 혼란을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사회적 압력으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전술로 보여요. 제가 볼 때. 지금 검찰에서 먼저 출석 요구를 했는데 어제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통보를 한 것은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인 11일에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일단 불응은 한 상태입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좀 없다는 식의 내용이 취재가 되고 있어요. 이것 역시 그런 걸로 보면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경호를 받고 있잖아요. 경호처에.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을 강제로 어떤 강제 구인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같아서. 그거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호처 이제 예를 들어 소환 조사를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던 까지는 본인의 자유죠. 근데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하러 들어갈 때 경호처가 막으면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죠. 거기도 처벌 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철저히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그 노림수가 있지. 그냥 일반인들처럼 난 억울하니까 좀 피해 있을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신호가. 뭔가 좀 전반적으로 그냥 계획하에서 하는 그러니까 것이다. 아주 철저한 계획은 아니지만 저는 네. 방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자기를 지지하는 이 대중들 지지자들을 동원하겠다는 생각으로 버티면서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선동하는 게 아니냐. 예. 아니면 아직은 법률적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네. 조금 더 담당 변호사들하고 같이 자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두 번째인 경우는 소환 일정을 변호사들하고 상의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니 조금 밀어주시고 날짜를 정하거든요. 문제는 소환 일정을 조정하는 형식의 거부가 아니고 그냥 일방적 거부인 경우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다른 목적.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수사기관들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대통령 조사를 가지고 좀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예. 강제로 체포해야 됩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좀 일찌감치 구속이 된 상태인데 원래는 좀 여러 가지 진술들을 좀 했고 위법하지 않다는 얘기는 유지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좀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검찰 수사에는 정치적인 행위다 이러면서 좀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 이것도 네.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입을 맞춘 겁니다. 방향이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담화 이후에 좀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식의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처벌을 각오하면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변호를 포기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와서 이거는 정치적 수사고 나는 정치 탄압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적 수사라는 게 뭐예요? 정치 탄압이라는 소리죠. 예. 그게 뭔 소리예요? 선동으로 돌아선 거라니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 불응. 네. 그다음에 이 김영현 전 장관의 정치적 수사 주장 운운하는 것이 다 예. 저는 이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이 진짜 법률적 대응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대응을 하겠다고 결심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여론전에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지금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과도한 그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선동하려고 하는 거죠. 여론 선동을 해서 지지자들을 격동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사회 혼란을 부추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성해야 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1년만 지나면 버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게 맞는 줄 알고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탄핵으로 혼란이 정리될 줄 알았더니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이 다른 방식의 저항을 시작한 겁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못하면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 이후의 저항 때문에 국가가 더 혼란스러워지면 네. 그건 집권당 의원들이 책임져야죠.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빠르게 좀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안정협의체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은 추진하지 않는다. 네. 일단은 이란 전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좀 이게 불쾌한 모양인데 왜냐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여당은 없고 이제 국회 제1당, 2당만 있는 거다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진짜 파면된 것도 아니고 탄핵 소추로 직무만 정지됐는데 여당은 없는 거다라고 해버리니 이게 좀 기분이 나쁜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 여당을 아예 배제하고 그냥 한덕수 총리랑만 하겠다는 얘기 같아서 사실 여당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이 완전히 파면해야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라는 여당 지위가 사라지죠.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당은 없다고 한 건 정치적 선언인 것이고 네. 대통령이 이미 저렇게 직무정지가 돼서 유폐돼 있는데 이제 여당의 의미가 있냐라는 취지의 얘기지 법률적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별도로 민주당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 탄핵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국회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을 너무 오래 미루지 않고 충분한 심의를 하시되 신속하게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타임 스케줄을 촉구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민주당 회의에서도 이 탄핵으로 인해서 생긴 계엄령 선포 및 탄핵으로 인해서 생긴 이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를 정상화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두 가지를 결정한 겁니다.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이 계엄령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네. 일단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총리를 탄핵하지 않고 국가가 빨리 이 수습을 해서 경제 상황이 더 큰 혼란으로 가지 않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어요. 원래 최고위원회 절반은 탄핵을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한덕수 총리를. 네. 근데 그걸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이 비상계엄에 사전에 모의했거나 적절히 협력한 증거가 드러나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이라고 한 건 지금은 탄핵하지 아니하는데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예. 혹시 적극적으로 관여한 그런 증거가 드러나면 그때는 탄핵을 시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국가를 정상적으로 빨리 운영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 이건 사실 돕겠다는 뜻인데 네. 몇 가지 수사에 정책 수사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예민할 수는 있지만 네. 취지는 최고위원회나 전체 당 기류는 지금은 일단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니 우리 정당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총리와 또 여러 내각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경제 안정 정책이나 주요한 법안 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협조하자 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소속 인사이시니까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지만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빨리 나와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지금 내가 수권 정당으로서의 리더 역할을 좀 보여주겠다 이런 속내가 좀 읽힌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 뭐 빠른 판단도 아니고 빠른 파면 절차, 그러니까 파면을 전제로 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대표 본인 재판의 신속 판결도 같이 요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라 이런 말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는 정치적 공방이고 예. 정치적 수사로는 그럴 수 있죠. 예.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들은 슬슬 이제 견제를 이러저런 견제를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민주당이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네. 그 진위를 말씀드린 거고 그 뒤에 이재명 대표 갖고 있는 속내 이거는 알아서들 뭐 해석하고 뭐 싸울 수는 있지만 적어도 공당이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협조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협조하는 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그 다음 대선을 둘러싼 공방은 별도로 해야지 그 다음 대선을 둘러싼 공방을 지금 국정 운영을 안정을 위해서 협조하려고 하는 당에다가 퍼부으면 그럼 협조 안 하면 좀 집권당이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볼 땐 두 네. 개를 분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예. 국정 운영을 협조하겠다고 하는 거 협조하는 대로 받아주고 그 다음 잠재적으로 대선이 조기에 치러진다고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공방은 공방대로 하고 이거를 분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당은. 예. 이걸 섞어버리면 네. 그럼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움 필요 없나 보다. 그러면 그냥 손 떼면 돼요. 근데 지금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우리가 지금 대선에만 꽂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국가를 운영해본 정당이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지를 두려워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예. 항상 대선에만 눈이 먼 그런 집단으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좀 걱정스러워요. 뭔 얘기만 하면 대선 얘기를 해요 지금. 민주당은 최근에 대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모든 정당이라는 게 집권을 목적으로 좀 하는 정당들인데 그렇긴 해도 하지만 이제 정권이 또 5년 만에 교체됐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이 다시 좀 되찾아올 기회이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희는 여유가 있어요 오히려. 예. 탄핵되고 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대선 이야기 주로 하는 거는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 아닙니까? 예. 왜들 그래요? 지금 네. 대통령이 탄핵되고 아직 파면도 안 된 상태고 네. 그다음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위기로 가고 있어서 국민들이 주식부터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최소한 이런 사태의 책임도 져야 되고 국가 운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이라면 이건 대선 노름이나 대선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속마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 일단은 빠르게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발언들이 더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런 얘기는 아직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집권 여당 맞습니까? 저는 좀 제가 볼 때는 네. 이 사람들은 정치적 책략과 정치적 계산밖에 없는 것 같아. 네. 아니 이 엄정한 시기에 너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뭔가 그럼 대선 물론 이제 왜냐하면 탄핵 심판을 하다 보면 기각이 될 수도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뭐 당장 조기 대선이다. 이번 거는 기각 안 돼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각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보다 10배는 더 심각한 사안이에요. 저희가 뭐 탄핵도 해봤고. 그리고 탄핵 소추안을 제가 읽어봤더니 내용을 간명하게 줄이셨더라고요. 그럼요. 그게 속도를 좀 빨리 내려고 그러셨나 봐요. 아니에요. 사실은 1차 탄핵안은 네. 탄핵이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자체의 탄핵 소추안이라기보다는 조국 혁신당에서 이미 낸 거를 급하게 정리만 해서 내느라고 전체적인 내용의 정밀성을 가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요. 정리가 좀 덜 된 채로 좀 급했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너무 급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네, 그러셨죠. 소추안조차도 이렇게 하루 만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하루가 뭡니까? 몇 시간 만에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때는 워낙 엄중했고 급하니까 2차 때는 준비를 잘 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들을 걷어내고 정말 탄핵에 소추만 할 수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냈지요. 그러니까 저거를 논의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되게 여러 사안을 놓으면
여러 가지를 심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13건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나중에 이제 7건인가 줄였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그걸 항목을 많이 넣을수록 다 따로따로 심리를 해야 돼. 일단. 그냥 기소한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예. 일단은 지금은 그 기소된 내용, 즉 소추장에 있는 내용만으로 보면 저는 탄핵은 거의 뭐 100% 인용된다고 봅니다. 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네. 여기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뭐 왜 국민의힘이나 뭐 여권에서는 다 대선 얘기면 대선 생각만 하냐 뭐 이러시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권 가도에는 조금 속도가 나는 거 아니냐는 상황이긴 해요. 사법 리스크가 물론 다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뭐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상황으로는 이재명 대표로 민주당이 대선 치를 가능성이 좀 가장 높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유력하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에 누가 나오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유리하다고 봐야죠.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수사도 있고 이미 유죄 판결이 1심이지만 나온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 저는 결과적으로 2심 가서도 이재명 대표의 여러 혐의들이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민주당의 판단을 존중하는데요. 믿고.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아웃되기를 바랬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살려준 거잖아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예.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살려주고서 뭘 욕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판단 불능 상태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번 계엄령은 자기들 판단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이미 죽었다고 판단했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고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거예요. 네. 그죠? 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당 대표를 제거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상태가 아주 안 좋다. 예. 근데 끝나고 나서 또 한동훈 대표를 괴롭히잖아요. 친윤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네.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친박들은 최소한 6개월은 입 다물었어요. 예. 정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은 이 계엄령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 국회의장과 집권당 대표를 연행하겠다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지키려고 하잖아요. 저는 진짜 약간 소름이 돋아요. 역사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다시 모셔서 자세히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성호 전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